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자 유튜브로 뚜벅이님께서 배수진 두 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예,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새싹 청취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커피는 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죠.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시는 거 같아요. 드릴까 그냥 오늘? 드리세요. 예, 총선 맞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드립니다. 네. 뚜벅이님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이메일에다가 저 연락처를 주셔야 커피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 했는데 역시 뭐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있었던 그저 의료 개혁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인데 앞서 제가 박성민 대표에게도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 담화 딱 듣고 또는 텍스트 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느낌. 저는 두 글자였어요. 뭐요? 정쟁. 정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걸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하지를 못해. 이제 정쟁이 돼버렸어요. 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51분의 담화문 내용을 국민 유권자 개인이 다 일일이 다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뭐 내용 핵심만 보는 거죠. 의대 정원 뭐 바꿀 수도 있다. 바꾼 건 아니네.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 봐라 대통령이 바뀌지 않느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봐라 안 바뀌지 않냐. 이게 정쟁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얘기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해석의 여지가 담겨있다 뭐 이런 그렇죠. 정치 이슈는 아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슈라는 것은 타이밍과 내용이 있어요. 내용 나쁘지 않아요. 내용 나쁘지 않고 지금 이걸 좀 바꿔보겠다. 그리고 의료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비토를 놓을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이게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2월 1일 날 했어야 돼요.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2월 1일 했으면은 이게 완전 이번 선거에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갈 텐데 4월 1일이잖아. 만우전이잖아.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거짓말 했다는 겁니까? 만우절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4월 1일 만우절은 맞잖아요. 네, 만우절은 맞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봤어요? 딱. 하필이면은 비례대표 후보들 TV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기자회견이 시작이 돼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개 채널 빼고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토론을 보다가 그 채널이 기자회견 쪽으로 바뀌면서 봤는데 아까 그 비례대표 후보들 토론이나 마저 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복습을 하는 시간이었다.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게 기자회견이 긴 편이었어요. 기자들 질문 응답은 없었는데 근데 사실 정부의 현재까지 입장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도 최소로 잡은 게 2,000명이다. 그리고 허투루 잡은 거 아니고 충분히 논의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거기서 진도가 더 나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기존에 했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물론 이제 여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2,000명을 고집하겠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그거 치고는 여지를 열어둔 것 치고는 너무 길게 시간도 할애를 했고 또 들었던 얘기 또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들었을 때 국민들이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인터뷰 많이 했지만 그 장차관들이나 수석들이 나와서 하는 왜 2,000명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 설명 그게 어제 고스란히 반복이 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제 이제 대통령실 담아 나온 다음에 야 이게 그러면은 2,000명 바꾸지 못하겠다니 원칙 여기에 방점을 찍힌 거야 아니면은 의료계에서 좋은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 정책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방점 찍힌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설왕설래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뀔 수도 있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정쟁이 돼버렸다니까. 이미 이걸 네. 2월 1일 날 발표를 했으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네. 이젠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 주 사전 투표야. 내가 궁금한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를 들면 오후에 청와대 핵심 관계 죄송합니다. 대통령 핵심 관계자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다음에 성태현 정책실장은 저녁에 그냥 본인 실명으로 나와가지고 2,000명 고집하는 거 아니다. 그럼 대통령실 하고 싶던 얘기는 2,000명 고집하는 거 아니다. 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은 할 수 있는데 네. 타협안을 우리가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죠. 아니 뭐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내가 거기 저 고위 참모라면 그냥 아예 두 갈식으로 2,000명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것 같거든요. 대놓고. 아예? 그러면 왜 그 얘기를 못 하지? 그러면 뒤에 50분 45초는 안 듣는 거죠. 아 그럼 마지막이라도 그냥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2,000명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의 의사도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의 뜻이라고. 근데 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타협안을 우리가 만들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서는 것만 해도 큰 양보인데 타협안까지 우리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하진 않겠다. 의료계에서 먼저 갖고 와라. 이게 공을 넘긴 거죠. 그런 의미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문제는 총선 때까지 특히 시간이 촉박하고 의료 대란은 지금 현재 또 닥쳐 있는 문제고 저는 핵심적으로는 결국에 이게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풀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자, 그러면 여당이 나서야 돼요? 그럼 여당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이 WCS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W는 뭐냐면 윌 대통령의 의지가 나왔을 때 이제는 일단 영어까지 하시는구나. 3주간 숙성을 한 다음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가 안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막 집중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들어놔. 이게 어떤 핵심 이슈는 키 이슈는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고려 이 철갑 기병 부대처럼 확 달려들어야 되거든. 그때 제가 4주 전에 뭐라 그랬어요. 빅5 병원에 아예 대통령이 가라.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가서 간호사 이렇게 다 토론하면서 분위기를 아예 그쪽으로 만들어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막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은 뭐냐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여당도 늦은 게 이게 방안이 나왔을 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은 나왔었어야 돼요. 처음에? 네, 처음부터.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초반부터 하는 사람이 나와줬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당 대표로서 중재를 또 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수순들이 너무 늦어졌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여당 반응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그 두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함은경 후보자와 조혜진 후보자인데 조혜진 후보자는 당장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일요일 버전. 그렇죠. 그래서 함은경 후보자는 탈당? 더 세요. 탈당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판세입니다. 지금 이따 좀 잠시 뒤에 김수민 평론가가 의석수 예측까지 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치는 지금 윤 상황, 대통령처럼 수치는 이렇게 넘기는 상황은 거예요. 이제 대체로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후보자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는 거지. 낙동강 벨트의 조혜진, 한강 벨트의 함은경. 그래서 나오는 해법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막판에 빼댈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동반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직후 당대표 출마.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남은 카드가 아니겠냐. 정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뭐 다른 후보자들 뭐 양문석 뭐 조수연 뭐 또 등등등 뭐 이건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제한적이야.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네 사람만 바라보는 제가 말씀드린 올해가 무슨 해? 무슨 해? 올해 총선이 있는 해. 아니 무슨 2024년. 용어해. 용해. 포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포용이니까 네 사람 안 해요.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4명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후보자가 뭐 양문석 후보자가 그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딸에게 뭐 대출을 내서 뭐 물건을 사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도 장진영 후보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이번 선거는 모든 게 지금 유권자들이 4명에 쏠려 있다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네. 누가 어느 쪽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4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4명? 그렇죠. 4명이. 그 4명의 권력관계, 역학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알겠어요. 이 함은경 네. 후보자 이야기 한벨미 아니에요. 한강벨트 미치겠다. 네. 한벨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일이 아니, 줄이시는 것 같아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네. 본인이 그 누구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정치 생활을 지금 네. 국민의힘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탈당 운운하고 말이나 되느냐 네. 함은경 비판을 막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런 누구를 비판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판세가 어떠냐 이걸 알겠어요. 이 분석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저 지금 이따 잠시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 그다음에 뭐 김준영 후보의 막말 논란 이런 거 전혀 영향이 없다. 왜냐면 구도가 지배하는 선거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전혀는 아니겠죠. 영향은 있는데 영향이 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네. 예. 저 4명 뭐 포용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 한 명.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 절대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함은경 후보하고 조혜진 후보가 일종의 자폭을 했다고 봐요. 자폭.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잘못했으면 국민의힘 찍어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또 그렇게 보면 그러면 또 그런 국민의힘이 거. 이거를 만회하려면 진작부터 윤 대통령의 모든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 아니다 해서 실적들을 몇 개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펴가지고 그걸 국정에 관철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보여줬었어야 국민들도 윤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한번 믿고 찍어줘 보겠다. 네. 국민의힘이 뭐 여대 야소가 돼도 윤 대통령이 폭주하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심어줬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벼락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운명이 애매하게 됐어요. 왜요? 이게 보통의 정치 공식으로 치면 국민의힘이 130석이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또 내리막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묘해져 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 네. 그러면 한동훈 또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근데 윤 대통령한테 뭘 얘기해 가지고 관철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근데 국민의힘이 진짜 두 자릿수 의석에 나오고 이러면 한동훈 위원장 또 대선 주자로서는 끝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카드는 남아 있을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그 저 사람 정도- 때문에 저렇게 저 정도는 했네 뭐 이런 거. 아니 의석수를 떠나서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한테 직원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이렇게 된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 책임이냐 한 책임이냐 봤을 때 윤 책임 쪽에 더 비중이 쏠릴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지더라도. 보는데 만약에 진다면 예. 야 그리고 저 아까 포용이 그 4명의 용 요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네네. 난 무슨 소리 포용?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래곤스? 올해는 무조건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용이 한 명만 하나의 용만 기뻐하면 원희룡입니까? 이 이야기를 나올 줄 아니 나올 갑자기 거로 빵 예상을 터졌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 한 근데 명만 지금 기뻐하면 제가 어디로? 휘말린 것 이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요? 이 민심의 극적인 좀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서치가 동아일보 열을 받아서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인데 네.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이네. 정당 그렇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입니다. 45.5%.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4.7%. 아니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서울에서나 또는 몇몇 지역에서 더 높은 결과도 있잖아요. 그죠? 정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한국갤럽조사라 등등등에서 좀 참고로 수치 말씀 안 드렸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더 꽤 선전하는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뭐냐면 여기에 지지율 제가 이제 정당 지지율을 눈에 강조했지만 여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황 물의 이제 다 알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이황물리 몰라요? 이황은 알아요. 물이는 뭐? 물가. 그다음에 물가. 의는 의대정원. 오케이. 지금 다 아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부각되면서 심판론이 더 생기고 그게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곤혹스러워진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 예. 42.5%. 예.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 33.4%.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만 하도 제가 정당 지지를 계속 설명드릴 때 정부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과 정권 심판론은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안 높더라. 그 이야기 분석해드린 거 기억나죠? 예. 이제는 아니야. 이게 동반해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 미래 29.8%,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0.6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약 30%인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범민주계열을 합하면 45%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판 자체가 중간 판세 흐름에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판세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아, 판세 네. 총선 판세. 아니 뭐 어떤 측면을요? 어떤 좀 전반적으로 의석수. 네. 아까 예고했잖아요. 의석수. 의석수 그랬잖아요. 전에 하지 않았나요? 아, 또 해요. 또 해요? 네, 그때그때 네. 바뀌니까.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많아야 130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평균적인 게 아니라 많아야 예. 예, 샤이 보수까지 결집을 해줘야 130석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 예, 뭐 그런 흐름의 연장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네. 판세는 유지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가 이런 예측도 있는데 네. 이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우리 여론조사 샘플 구성을 할 때에 인구에 비례해서 구성을 하죠. 예. 뭐 20대 여성, 50대 남성 이렇게 해서 인구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의 수하고 인구 구성하고 또 격차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희망을 가질 만한 요인은 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 지지층이 많고 그쪽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층.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투표소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지층 사기 저하입니다. 아. 네, 사기 저하 이 부분은 선거 분명히 뭐 가봐야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놔버리지 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중노년층 분들은 네.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선거 여러 번 해봤는데 네. 뭐 어떻게 돼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알겠어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조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판을 뒤엎을 만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오냐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뭔가 다른 비전을 내세워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이제 샤이 보수가 있죠. 그냥 네. 갈까 말까 갈까 네. 이런 사람이 엉덩이를 탁 쳐줄 수 있는 동기부여, 그게 뭐예요? 모리베이션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뭐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면 안 되죠. 모르는 아니, 이게 거는. 질문은 지금 답은 모른다.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켜보는 거죠. 알고는 있다. 예, 알겠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저 총선 그 지역별 얘기 좀 해보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원, 대전, 세종, 충청 요 지역구 판세를 좀 볼게요. 김수민 평론가부터 네. 준비했죠? 몇 충청권 몇 대 몇이요? 판세. 이거 가족 오락관 같습니다. 몇 대면? 몇? 아 좋아. 예, 몇 대면? 저는 이게 그 충청권, 세종, 충남북, 예, 대전 다 합쳐서 그렇죠. 28개 의석인데 예. 저는 한 국민의힘이 10개에서 12개 정도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원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예. 충청권은 이겨야 됩니다. 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이겼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정권 예. 심판론이 너무 붙어버렸다라고 아. 하는 측면에서는 좀 민주당한테 뒤질 것이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을 봐도 정권 네. 심판론이구나. 근데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아, 그래요? 충청권에서 어떤 분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예측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충청권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원래 조직적으로 우세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완전 싹쓸이에 가까운 현상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28개 중에 한 10개에서 12개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은 중요한 게 이제 의석수도 많지만 이제 도시를 보면은 대전, 천안, 또 청주, 세종 뭐 추가로 한다면 이제 충주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 약진세가 안 드러나요. 그게 말을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충청권 맹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높아야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후광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대통령 사진을 뭐 현수막에 넣는다든지 이게 이제 작동될 수가 있는데 그게 별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까지 포함해서 한국일보에서 5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1명만 빼고는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강세가 될 것이다. 야당이 강세가 될 것이다. 그럼 김수민 평론가까지 치면은 6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또 자체 분석, 각 당에서 낸 자체 분석 내용도 보면은 대체로 야당 세가 좀 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개인적으로 충청권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역구 있어요?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대 박수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 구도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유리한 건 맞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진석 후보가 진다 그러면 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대패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대패. 왜냐하면 되는 유리한 거죠. 지역에서도 졌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저는 배수장은요? 천안 쪽을 봐요. 왜 천안이 중요하냐면 신법재 차관? 뭐 그렇죠. 거기는 이제 포함될 수 있을 네, 천안갑. 천안갑인데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은 사실상의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충청권 내에서도 충남은 수도권으로 묶일 수가 있는데 아산 천안 또 여기 있어서 가까우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천안을 싹쓸이하면서 예. 180석까지 이제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천안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에 세종시 완전 이전 그 공약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충청권 어떤 표심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옛날에 행정 수도가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결정 안 됐을 때 그때는 충청권 전역이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시라고 하는 딱 정해진 지역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충청권 전체적으로 파급력은 약할 거다. 뭐 세종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당인데 그럼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플러스로서는 좀 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부분적 효과는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더 이상 전체 판가리를 할 정도의 판도라 할 정도의 그런 파괴력 정도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알겠어요. 판도라. 오늘 많이 나왔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